사실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니까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형사사건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추가적인 어떤 보복 범죄나 임시조치라던가 이런 접근금지 관련된 처분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조치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사무실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내부가 따뜻하더라고요. 혹시 의도하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느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 오셨을 때도 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속에서 편안하게 상담받고 가시라고 좀 이제 저희 사무실 이름이 또 룩스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따뜻한 느낌을 드리려고 인테리어 할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룩스라고 지은 이유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 사무실이 좀 형사 전문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래서 형사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둠 속에서 저희가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던 게 있거든요. 변호사님 왜 변호사가 되셨어요? 좀 어렸을 때는 막연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커가면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문과 직렬 중에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법조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친인척이라던가 가족분들 중에서도 송사에 휘말려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도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법조인을 꿈꾸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됐을 때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혹시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좀 여성 청소년 쪽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사건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이제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네. 검사가 있으니까 주로 형사로 찾아뵈시는 분들은 네. 피의자 신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피해자분들에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피해자를 검사가 대변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에 맞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좀 막연히 맡겨두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좀 한계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피해자의 방어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장이 되는 반면에 피해자는 정작 사건의 당사자고 너무나 핵심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건에서 제3자처럼 소외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랑 같이 동행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정말 너무나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건이고 법리적으로도 피해자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호사가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보충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피해자 아시겠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이런 합리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술 조력을 드리기도 하고 법리적인 부분 보충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가해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라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분들이 이제 합의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최대한 이제 적절한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다 종료된 시점에서도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형사사건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니까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형사사건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추가적인 어떤 보복 범죄나 임시조치라던가 이런 접근금지 관련된 처분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조치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진짜 궁금한 게 실제로도 저렇게 일을 하실까?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법정이랑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은 너무 다르게 운용이 되고요. 최근에 그 서초동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님이 작가님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서초동 그 변호사라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뭐 서서 저희가 변론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냥 생각보다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고 판사님도 어차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구두로 화려하게 해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나마 좀 드라마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증인신문이 이제 저희 형사소송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호사가 그 사건을 장악하고 있어야 드라마처럼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드라마처럼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같은 거를 수집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드라마에서처럼 막 이렇게 어디 막 사우나 가가지고 다 여쭤보고 막 이러나요? 사실 이제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그 증거 수집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럴 여력이 안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의뢰인분들이 구해다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분들이 대부분은 뭐 저희가 시킨 게 아닌데 심부름센터를 알아서 이용을 해서 가져다 주신다거나 이제 저희한테 막상 저지르시고 변호사님 저 이렇게 확보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로는 조금 이제 시급한 자료들은 수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급박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 수집을 해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자료 수집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료 분석인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왔을 때 좀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사실 사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성범죄 사건이라고 예를 들면 사실 진술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피의자 쪽이다라고 하면 피해자 진술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엄청 옛날 사건인데 친오빠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제가 이제 그 오빠 쪽을 대리를 했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엔 제가 소속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 다 포기했던 사건인데 제가 기록을 계속 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래서 좀 신빙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반박 서면을 냈는데 그 서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채택이 돼서 판결문에도 제가 작성한 서면 순서 내용 그대로 다 설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성범죄 사건이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진술 분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도 언론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사건이고 대표적인 무고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좀 뮤지컬 배우분 좀 대리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은 CCTV가 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일부러 본인한테 불리한 CCTV는 좀 제대로 이제 법정에서 재생도 안 하고 현출도 안 시키고 했었는데 제가 기록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이제 CCTV 영상 뭐 직접적인 장면이 촬영된 건 아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이제 발 부분만 촬영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발 부분만 촬영이 됐었는데 그 발걸음과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피해자 진술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가 없는 발 모양과 그런 이제 발걸음들이 비춰져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죄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CCTV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서면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러시군요. 서면을 굉장히 좀 잘 쓰는 편이어서 저도 그렇구나.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약간 울컥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뭐 그런 감정적인 글은 사실은 저는 좀 잘 못 쓰는 편이고 그냥 뭔가 이제 정말 논리 정합성 있게 쓰는 글을 잘 쓰는 편인 것 같고요. 의뢰인분들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열정적이다. 사건 진행할 때 굉장히 좀 약간 여성 변호사다 보니까 좋게 봐주시는 부분들은 이제 뭐 친절하다, 뭐 이제 본인 대화가 잘 된다, 소통이 잘 된다 이런 부분들만 여성 변호사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꼼꼼
꼼꼼하게 서면도 잘 쓰고 여성 변호사답지 않게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리고 제가 진짜 파이터 본능이 엄청 넘쳐서 정말 싸움을 잘하거든요. 상대방 변호사랑 뭐 싸워서 그 변론에서 지거나 이제 기세가 눌린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형사 증인신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증인신문 때는 굉장히 저도 준비를 많이 해가고 저도 걱정과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 정말 많이 돌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만약에 이런 질문 이렇게 답변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전략을 많이 세워가는 편이다 보니까 검찰 측에 뭐 예상치 못한 뭐 반박이 들어와도 바로 이제 예를 들면 기록 몇 페이지를 보면서 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한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력이 좋다. 열정적이고 공격력이 좋다. 좀 이렇게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외로 반전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유해가지고 막 말도 못할 것 같이 생겨서. 맞아. 굉장히 청순하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면 저도 이제 최근에도 또 마담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번호를 알고 자꾸 연락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 남편이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고 혹시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